자, 이 종목은 제조업체인데 현재 영업이익률이 무려 10%가 넘어갑니다. 거의 15%에 육박하죠. 그럼 ROE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5, 20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한 번도 적자가 없고요.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AI 3대 기술 확보, 세계 최초 HBM 12단 성공, 이 종목 유리기판보다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 덕분에 저희 수익맨 구독자 14만 6천 명 달성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15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저희 수익맨 채널이 100%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집이라든지 또는 장시하기 전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종목들 변동성 정보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컨텐츠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증시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이후로 코스피는 3일 상승하고 하루 조정하고 3일 상승하고 하루 조정하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면서 나름 그래도 우상향 추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과매수 신호가 좀 일부 포착이 돼가지고 최대한 지금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비중을 적게 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가 좀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통화가 현재 불안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차익 기대와 경계심이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죠. 1분기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온 기업들과 그 관련된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 상승이 좀 제한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과매수권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고 어느 정도 고점권에서 지금 현재 저항권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부담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후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일단은 미국의 주요 지표들 발표가 있는데 그 부분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 자, 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수라든지 또는 대형주 중심의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종목별의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증시 흐름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고점 대비 큰 낙폭이 나온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반도체 쪽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소부장 쪽, 이쪽으로 해서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이유를 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2025년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기술이 후퇴하지 않는 이상은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를 계속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시대에는 결국에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 저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냐? 바로 메모리 반도체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계속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고, 자, 한국의 반도체 생산 용량이 세계 2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등은 어딘지 다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설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업이 사양 산업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하지 않겠죠, 기업들이. 자, 그런데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을 계속 확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도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종 흐름으로 봤을 때 과연 반도체만큼 괜찮은 업종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저는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 2014년도에 크게 상승했던 그런 흐름에서 좀 많이 빠졌잖아요. 반토막 이상 발생한 반도체 종목들, 알짜 종목들 많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 12단을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HBM이 이제 1단부터 이렇게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12개 층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더 늘어나겠죠.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이제 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제 어떤 이벤트가 또 있었냐면, 엔비디아가 이 AI 칩을 사우디에 대량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사우디나 중동 쪽에 가가지고 회담을 했었죠.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좀 이제 좋은 성과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AI 칩은 이 안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와 패권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이죠. 근데 엔비디아가 또 이렇게 AI를 대량으로 사우디에 공급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로 공급하는 HBM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토대로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엔비디아가 HBM3 12단 가격을 이렇게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SK 하이닉스가 내년까지 HBM 시장에서 계속 독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HBM이 뭐 AI 거품이네, 그 다음에 AI 더 이상 발전을 못하네,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수요가 크고, 그리고 여러 국가들에서 이 엔비디아 AI 칩을 못 사서 난리예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결국에 SK 하이닉스한테 계속 물량을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계속 여러분들께서는 요 반도체 쪽으로 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HBM에 있어서 3대 핵심 기술이 뭐냐, 3대 핵심 요소가 뭐냐, 이 부분을 제가 과거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HBM 또는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대역폭, 그러니까 정보를 더 빨리 보내야 되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용량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작은 칩에 용량을 계속 크게 하는 게 핵심 기술이라서 용량을 어디까지 늘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HBM도 층을 지금까지는 12단까지 쌓았지만 얼마나 더 작게, 얼마나 더 깔끔하게 16단, 18단, 20단, 30단까지 쌓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력.
메모리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를 많이 잡아먹고,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만큼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을 하면 데이터 센터 갑자기 꺼지겠죠. 불도 날 수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반도체를 구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열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핵심 기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요 세 가지 기술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역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광반도체 이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용량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자, 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유리기판 뭐 이쪽이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량 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용량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뭐냐? 원래대로라면 이 TC 본딩이나 또는 뭐 NCF 뭐 본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에 이렇게 본드가 있습니다. 예, 요 본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요 이제 본드를 요 범프라고 합니다. 범프. 예, 이 범프를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범프가 있기 때문에 요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도체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데 요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범프를 넣어버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나 더 반도체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빠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범프를 없애버리고 반도체와 반도체를 그냥 붙여버리는 거. 예, 이렇게 범프를 껴가지고 이렇게 쌓으면 8단으로 쌓을 수 있는, 8단으로 쌓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범프가 없어지면 그럼 16단까지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배를 더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범프가 들어가는 자리에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범프를 없애서 HBM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D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대역폭까지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HBM의 향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기업이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완벽하게 적용을 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 쪽으로는 완전 뒤로 밀려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성공을 시켜가지고 HBM을 만든다면, 그러면 단번에 SK하이닉스의 HBM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독점으로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한테는 이제 강력한 경쟁 상대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빨리 적용을 해서 HBM을 만드느냐, 그게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다고 얘기를 하죠. HBM4 기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HBM4를 완벽하게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수고,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이 격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결국에 갈등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HBM 판을 뒤엎는 기술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당연히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이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네,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지금은 이제 세계 최초로 12단 HBM을 완성했지만 16단, 18단, 20단까지 가려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제품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하려고 추진 중인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본딩 장비, 당연히 본딩 장비는 한미반도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다음 하나세미텍, 하나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정밀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제우스, 자 본딩 장비, 그리고 이제 적층 장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MS 이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재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임이나 아니면 케이시텍 이런 기업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MP 등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이제 소재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장비 기업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나 뭐 하나비전, 특히 사실 한미반도체랑 하나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쪽에서 하이닉스 쪽으로 좀 물량을 늘리는 흐름이 나타나면 꾸준한 주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원래는 삼성전자와 이렇게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하이닉스와의 관계를 더불어서 삼성전자까지도 이렇게 관계를 늘려가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동진세미캠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비전,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이나 그 다음에 수급 흐름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한미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뭐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현재 거의 뭐 50%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오늘도 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곽동신 회장이죠. 그분이 주식 증여를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주식 증여를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때가 가장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미반도체의 현재 구간은 좀 이제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눈여겨 보셔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밀려가지고 이런 흐름에서 뭐 시장이 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빠진다. 이제 한 7만 원 선까지 좀 이제 빠지면 그럼 또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런 흐름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비전입니다. 자,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흐름이 좋죠.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8조 정도 됩니다. 물론 뭐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뭐 시가총액이 뭐 8조, 10조 이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못해도 한 이 정도 흐름으로 가서는 그래도 한 4조에서 5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좀 과매수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ADR 지표를 봤을 때도 현재 구간을 보면 좀 이제 과매수 자리입니다. 120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자리들까지 좀 빠지면 한 55,000원까지 또 밀리는 자리가 한 번쯤 올 겁니다. 그리고 오면 이런 자리들에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켜 보는 것도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검은색 라인을 때리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검은색 라인을 때려주는 그런 자리가 나타난다면 그럼 또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뭐 이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뭐 하나비전은 빠지지 않는다,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지만 결국 시장이 밀리면서 낙폭이 크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비전 같은 경우 좀 이제 눈여겨 보시고요. 자, 수급 흐름을 봤을 때도 현재 외국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강하게 매수하면 하루에 뭐 120억치, 100억치, 140억치, 110억치 요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자,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지만 연기금이 좀 적극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쪽은 좀 매도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 기관들의 수급을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연속으로 매도를 한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나름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뭐 수급 흐름을 보시더라도 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최근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 한미반도체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만약에 일정 구간 조정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1, 2, 3, 4, 5 한 5거래일 이상 순매수를 좀 해주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개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구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진세미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차트 흐름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한 40%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좀 주가 흐름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매력적인 자리이고요. 일단은 뭐 수급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뭐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 흐름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재무 흐름은 좋죠. 뭐 ROE가 17% 정도,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치고는 10%가 넘어갑니다. 거의 15%까지 늘어나고, 뭐 부채 비율 굉장히 적죠. 유보율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종목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도 적자 없이 계속 강력한 흑자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까지. 나머지 제우스나 세메스도 괜찮고요. KC텍이나 솔브레인도 괜찮지만 일단은 요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동진세미캠 요렇게 세 종목을 저는 뽑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승민 채널이 현재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이라든지 또는 장시하기 전에 제가 주요 뉴스들과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들의 변동성을 계속 브리핑하면서 메이저 수급들을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컨텐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링크 터치를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는 항상 답글을 남겨드리고 있죠. 네, 우리 소통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